매수할 때는 낭만적이어야 하고 매도할 때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틈틈이 잠을 자야 한다. 전철과 주식은 뒤쫓아 가려고 애쓸 대상이 못 된다. 쫓아가려 하지 말고 기다리면 기회는 다시 오기 마련이다. 안녕하세요, 라이쿠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실전 투자 강의입니다. 지은이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출판사는 미래의 창 출판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 대가 중에 대가로 손꼽히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실전 투자 강의, 이 세 권의 책을 총정리하여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지혜와 통찰을 통합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내용이지만 특히 중반부와 중후반부에 있는 주식 시세의 원리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설명 부분은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나는 곧 85세가 된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 내 야망은 물질적, 지적 독립을 성취하는 것이니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누구의 하인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다. 사람은 꼭 부자일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자유로워야 한다. 돈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향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돈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즉,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 투자자는 항상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하며 돈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야 한다. 투자에 뛰어들려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투자란 위험한 항해인데 항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선 훌륭한 배와 훌륭한 항해사가 필요하다. 훌륭한 배는 돈과 인내, 강심장이고 훌륭한 항해사는 경험이 많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다. 나는 젊은 시절에는 빨리 돈을 버는 것이 나에겐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모험적이고 위험이 존재하는 투자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꼈으며 정말 게임에 애착을 느꼈고 매우 단기적으로 생각했다. 그로 인해 나는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오늘날 나의 일상의 일들은 냉정함과 일종의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본다. 나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제가 어떠했고 오늘이 어떠한가는 알고 있다. 이제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1년 단위로 계획한다. 그러나 그 1년 후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시간은 현재 나에게 너무나 빠르게 흘러간다. 몇 번의 파산, 나는 65년간 주식을 했다. 이제까지 내가 몇 번이나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셀 수도 없다. 1924년부터 나는 매일 주식 보유든 사고 팔든 주식과 관련된 삶을 살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사람들은 나를 증권의 대가 혹은 실패하지 않는 전문가라고 칭한다. 하지만 나도 몇 번의 파산을 했다. 그것도 너무 심한 파산이어서 빚에 파묻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그 시기를 이겨내는 데는 많은 용기와 에너지, 인내가 필요했다. 물론 운도 따라줬다. 나는 크고 작은 전쟁, 혁명, 내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상승과 하락, 호황, 폭락을 경험했고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것을 치르고도 살아남았다. 그렇다. 투자자가 되기는 정말 어렵다. 주가는 항상 기대하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증권시장은 변덕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사건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대중이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내 경험 속에서 그 답을 찾아냈다. 나는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요리법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요리를 직접 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주식을 할 때 힘든 일 두 가지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과 얼마 안 되는 이익으로 만족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일은 독자적인 생각을 갖는 것과 다수의 사람이 하는 행동과 반대로 하는 것이다. 나는 정확한 암시라고 여겨지는 것들과 정반대로 행동함으로써 자주 돈을 벌었다.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심리학은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 그리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다.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급박하며 매수자가 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한다.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급박하며 매도자가 팔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한다. 시세가 상승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식들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가게 된다.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증권시장의 참여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증권시장의 참여자에게 옮겨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주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작은 손들 손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 폭락은 곧바로 눈앞에 닥쳐오게 된다. 주식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주식이 충분한 자본과 배짱을 가진 투자자의 손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겁쟁이 투자자의 손에 있는가 이다.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지금 이 구간이 소심파 투자자들의 구간인가,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의 구간인가를 먼저 질문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보다 이성적인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에코프로 일봉인데요. 횡보, 상승, 분산, 하락으로 돼 있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소심파 투자자들의 구간은 이런 횡보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나올 때 소심파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추세를 타고 상승을 그렸다가 중간에 조정 컵핸들 패턴을 받고 다시 컵핸들 상단을 돌파하면서 상승의 클라이막스를 달렸죠. 특히나 저점 대비 많은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유성량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이건 다신 보지 말자 패턴이죠. 바로 이런 구간은 소심파 투자자들의 구간이고 이 윗구간이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의 구간이죠.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하기 전에 지금 이 구간이 소심파 투자자들의 구간인가,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의 구간인가를 한번 질문해 본다면 좀 이성적으로 매매를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했죠. 그랬다가 이렇게 하락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도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상승 동력이 떨어졌다는 소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려보면 이쪽에서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수업료, 증권 거래에 대해 이해하고 어느 정도 통달하려면 사실 수업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고통이 따르는 돈이라는 의미이다. 먼저 고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만약 손실을 보았으면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책상을 정리한 뒤 0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증권에서 입은 손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과 수술과 비슷하다. 뱀에게 팔을 물렸다면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그 팔을 잘라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도 100명 중 5명 정도만 그런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는 손실을 더 부풀리는 것이다. 올바른 그리고 숙련된 투자자는 수익은 높이고 손실은 작게 끝내는 사람이다. 투자는 마치 나쁜 카드로 적게 잃고 좋은 카드로 많이 벌어야 하는 포커판과 같다. 토끼털 깎기. 전문가의 비법이나 추천주라고 하는 것의 90%가 광고나 심지어 조작이다. 대중들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해 언론과 입소문을 통해 분위기를 띄운다. 그리고 시세를 점점 올린다. 대중은 미끼를 물고 산다. 매수로 인해 시세는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매수자가 나선다. 계속 오르는 주식을 대중에게 파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 옛날 빈에서는 이를 가리켜 토끼털 깎기라고 표현했다. 즉 토끼를 집으로 유도해 와서는 털을 깎는 것이다. 전문가의 추천이나 기업 내부자의 추천은 믿지 마라. 회사 내부자가 추천하는 것과 거의 반대로 해야 한다. 내부자는 회사의 지분을 더 갖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주가가 떨어지도록 나쁜 소식을 흘린다. 혹은 지분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팔고 싶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도록 일부러 좋은 소식을 흘린다. 운전자의 시야. 젊은 시절 운전을 배울 때 선생은 내게 당신은 절대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요 라고 말했다. 내가 놀라서 왜요? 라고 묻자 그는 당신은 항상 차의 본인만 보지 않소. 머리를 들고 멀리 300m 앞을 보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후 나는 운전석에 앉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멀리 보라는 이 원칙은 증권시장에서도 매우 유용했다. 생선을 스스로 잡는 법. 나에게 추천 종목을 물으면 나는 다음과 같은 중국 속담을 얘기해 준다.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생선 한 마리를 줘라. 하지만 그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여기서 추천 종목은 생선에 해당된다. 생선은 스스로 잡아야 한다. 성공하려면 추천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생각해야 하고 훌륭하고 경험이 많은 어부가 생선을 잡듯이 스스로 추천 종목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식을 살지 팔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으려면 증권시장의 등락운동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나는 모든 시장의 장기 변동을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구분한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각기 3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의 여러 국면이 서로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으로 그려볼 수 있다. 이 원형을 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 칭한다. 이거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그림입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은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이 달걀 그림 하나에 주식시장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어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대가 중에 대가로 불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B3 과장 국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3 과장 국면은 주가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때는 완전 하락의 끝부분이죠. 이때는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뉴스가 정말 암울하고 비관주의가 팽배한 그런 구간입니다. 기업 가치와는 상관없이 모든 매도를 하고 투매를 하는 구간이고 이때부터 바로 소심파는 헐값에 매수를 합니다. 투매 물량을 받아들입니다. 주가가 바닥권일 때는 경기도 바닥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즉 시장에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풀면은 그 풀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돈은 주가 상승을 위한 연료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나오면 바로 다이빙 하듯이 들어가라고 한 말도 있는데, 이때는 투매가 나올 때는 다시는 내가 이놈의 주식을 하나 봐라. 개미 투자자들이 이때는 완전히 주식판을 떠나게 됩니다. 그 주식에 관심도 없고, 이럴 때 그때 소심파들이 조용히 매수를 하고요. 그게 살살살살 사다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돈이 유입이 되면서 주식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합니다. 그 A2 동행 국면이 되면은 서서히 좋은 뉴스들이 하나 둘씩 나옵니다. 미래가 어두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더라,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눈치 빠른 노련한 투자자들이 이때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소심파들이 여전히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정상 가치에서 조금 거품이 끼는 가격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 A3 과장 국면이 되어서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 B3 과장 국면에서 주식을 집어 던지면서 다시는 내가 주식을 하나 봐라, 이런 사람들이 A3 과장 국면이 되면은 다시 또 들어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구간이 바로 A3 과장 국면입니다. 이때는 누구나 주식 이야기를 하고, 저 역시도 옛날에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코스톨라니가 말한 과장 국면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돈을 싸들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너도나도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해서 거품에 거품이 껴서 잔뜩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때만 해도 주가가 달나라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도 이때는 탐욕에 눈이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소심파는 이 아래 구간에서 샀는 물량을 부하 내동파에 비싼 값에 팔게 됩니다. 주식에 거품이 잔뜩 끼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예방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합니다. 금리 인상은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죠. 이때는 수도꼭지를 열 때고, 이때는 수도꼭지를 잠가서 시장에 돈이 없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하락으로 가게 됩니다. 과장 국면과 조정 국면에서 소심파들은 계속 티 안 나게 부하 내동파들에게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 동력은 떨어지게 되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말라붙게 되면서 하락으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사주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제 수요는 없고 공급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소심파는 이미 매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개미들끼리 폭탄 돌려막기를 합니다. B2 동행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의 폭이 더 가속화되는 시기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이때부터 상당히 안 좋고, 이 위에서 산 투자자들이 이때만 해도 그래도 뭐 언젠간 올라가겠지 생각하다가 B2 동행 국면, 그러니까 하락이 증가되는 순간이 오면 아, 뭔가 잘못됐구나, 그때 느끼는 순간이 바로 동행 국면입니다. 하락이 가속화되는 시기가 오면은 이때부터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미 발생된 손실을 받아들이긴 싫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물타기를 하는 구간이 바로 B2 동행 국면입니다. 이 구간에서 또 눌림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 B2 동행 국면에서 주가가 물리게 되면은 이때 물타기를 들어갔다가 또다시 폭락을 하게 되면 이때 완전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B3 과장 국면이 되면은 하락을 하고 끝도 없이 하락을 하다가 이미 많이 떨어진 부근에서 큰 폭락이 나오게 되면 이때 개미들은 버티다가 이 바닥권에서 한 번 더 폭락이 나오면 도저히 못 견디고 이때는 투매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B3 과장 국면이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폭락을 하는 시기를 거칩니다. 뉴스가 상당히 암울하고 비관주의가 팽배해서 내가 다시는 주식 하나 봐라, 이럴 때가 바로 B3 과장 국면입니다. 이때 주식을 집어 던지고 팔고 나가면은 그 팔고 나간 집어 던진 주식을 소심파들은 헐값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사모가는 거죠. 소심파들은 인내와 돈이 여유롭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사모아가서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을 계속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원리인데, 아마도 몇백 년이 흘러도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상승과 하강의 세 국면을 분석해보면
전체 사이클에서 3분의 2는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고 3분의 1은 추세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아주 엄격한 규율을 요구한다. 추세와 함께 가야 되는 3분의 1의 구간은 이런 A2 동행 국면, 바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때는 추세와 함께 가야 되고, 이런 바닥 구간이나 이런 고점 구간에서는 추세와 반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세와 반대로 하라고 했다고 이런 구간에서 추세와 반대로 하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죠. 끝도 없이 하락하니까요. 주식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즉 90%는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전체 의견과 자신을 분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죽도록 비관적인데 혼자 낙관적이기도 힘들고, 반대로 모두 하늘을 찌를 듯 흥겨워하고 있는데 혼자 비관적이기도 힘들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공의 열쇠는 바로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추세와 반대로 시장에 들어와서, 다음은 추세와 함께 동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추세에 반해 행동해야 한다. 상승장에서는 즉시 팔지 말고 어느 정도 추세와 함께 가고, 하락장에서는 즉시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투매가 일어날 때를 잡아서 산다. 지금 시장이 과매도 시장 혹은 과매수 시장인지 대중의 심리는 어떤가를 항상 파악하라.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투자자는 악마가 성수를 싫어하듯 인플레이션을 싫어한다. 그들은 소비자 물가, 생산가, 시간당 임금 등을 예리하게 관찰한다. 이 수치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시세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 해롭다고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경기 활성화에 자극제일 수 있는데 왜 중앙은행이 억제하는 것일까? 이것은 마치 술이나 담배와 비슷하다. 이것들은 약간 기분 좋은 자극을 줄 수는 있으나 남용하면 알코올 중독자나 니코틴 중독자를 만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따뜻한 목욕물과 같아서 적당한 온도의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편안하고 좋지만 그 물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나면 바로 위기가 온다. 호황은 기존의 생산과 서비스로는 충족될 수 없는 그 이상의 수요를 낳는다. 이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 동시에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생계비 상승을 초래한다. 그렇게 되면 노조는 화폐 가치 하락에 상응할 만큼의 임금 상승을 주장한다. 이 임금 상승은 다시 생산 원가를 올리고 서비스 가격을 높인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은 더 높아지고 노조는 다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임금과 가격이 자꾸자꾸 올라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다. 결국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된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과 그림, 골동품 등에 관심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하여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면 투자할 돈이 없어지고 그 결과 대량 실업과 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중앙은행, 금리의 독재자들. 금리 변동은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금리가 높을수록, 즉 돈의 가격이 높을수록 대출의 수요는 줄어들고, 반대로 금리가 낮을수록 대출의 수요는 늘어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한다. 경제가 침체기에 있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린다. 즉 돈을 푸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아 소비재를 구입하고 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다. 기업은 대출 이자가 싸니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의 돈은 점점 많이 풀리기 시작한다.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라든가 그러나라는 말은 있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 1967년 존슨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내 집권 기간 동안 금리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과 함께 투자자들은 마치 도약판에서 뛰어내리는 다이빙 선수처럼 미친 듯이 월스트리트로 뛰어들었다.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한다. 그러면 결국 버티던 주식시장도 암흑기로 돌아서게 되며 주가는 결국 하락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 결국 하락을 하게 되어 있고,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는 말처럼 큰 상승장 뒤에는 큰 하락장은 결국 오게 되어 있다. 차트에 관하여, 차트는 관찰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차트만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종합적인 근거를 가지고 매수 결정을 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오르는데 그 주식은 떨어지는 차트라면 나는 매수하지 않는다. 반대로 시장 전체 추세는 떨어지는데 그 주식만 올라가는 차트라면 이는 특히 좋은 신호이다. 지그재그로 상승하는 어떤 주식이 특정 수준에서 저항선이 형성되면 주가가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대규모 주식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 그러다가 주가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때가 온다. 이는 매물이 다 팔렸고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때 주가는 서서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두 개의 차트 법칙은 M과 W 이론, 이중 상승, 이중 하락 이론이다. 차트가 몇 번 M을 보여주면 이것은 천장, 즉 최고에 달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많은 양의 주식이 매물로 나온다. 이 매물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시세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주가가 이전 최저점을 넘어서 떨어지면 이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신호이다. 반면 W 형태가 반복이 되면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온 것을 의미한다. 주가를 유지하려는 집단이 있다는 소리다. 이것을 주가 관리라고 한다. 이중 상승, 이중 하강 이론과 M, W 이론은 오래된 차트 법칙이며 나는 차트 옹호자는 아니지만 이 두 법칙에 도움을 크게 받았다. 신용에 관하여 나는 무모한 노름꾼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라도 신용으로 주식을 사지 말라는 입장이다. 주식을 신용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해가 되며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빚을 지지 않는 투자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겪은 경험담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1950년대 중반 뉴욕 증시는 상승 모드를 타고 있었다. 특히 전자산업 같은 새로운 혁명적 산업의 등장은 환상적이었고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나는 내가 가진 마지막 1달러까지 털어서 전자산업 주식과 관련 산업 주식을 샀다. 모든 돈을 다 투자한 후에 나는 또 신용으로도 주식을 샀다. 내 대출 한도까지 대출을 받았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전쟁 영웅이었으나 그 외에는 천재적인 대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지지는 대단했고 사람들은 아이젠하워가 재선에서 승리하리라고 확신했다. 그의 재선 승리를 주식시장에서 먼저 누리려고 했다. 모두가 그런 생각이었고 나 역시 그랬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위험한 일이 일어났다.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다음날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모든 주식이 10%에서 20%까지 급락을 했다. 나는 신용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부랴부랴 주식을 팔아야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아이젠하워의 건강 상태가 나아졌고 증권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다. 주가는 그때부터 끝도 없이 올라갔고 어떤 것은 10배나 올랐다. 하지만 내게는 너무 늦은 후였다. 시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라. 투자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시장을 관찰해야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
계속 움직이는 시세를 관찰하게 되면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투자자를 게임꾼으로 전락시킨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시세를 관찰하지 않는다. 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는다. 카지노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게 되면 이를 수도 딸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앉아서 게임을 한다면 그는 쉬지 않고 게임을 하게 되며 단돈 1원도 없이 카지노를 떠나게 될 것이 뻔하다. 시장의 움직임을 대충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추세가 어떤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나는 내가 산 주식의 가격도 모른다. 나는 하루하루 변동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종합지수가 얼마인지 체크하는 등 분위기를 살핀다.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요소는 돈이다. 돈은 산소 혹은 차를 움직이는 기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돈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요소는 심리이다.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사고자 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요소, 즉 돈과 심리가 긍정적이면 시세는 올라가고 부정적이면 시세는 하락한다. 바로 여기에서 나 자신의 신념이 된 다음의 공식이 나왔다.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다. 소심파 투자자와 부하 내동파 투자자. 이는 내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소심파 투자자는 4G, 생각, 인내, 돈, 행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란 투자자는 아이디어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투자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인내를 갖고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돈 또한 충분히 있어야 한다. 이때 돈이란 절대적으로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충분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액 투자자가 1만 마르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6천 마르크로 주식을 샀다면 그는 돈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백만장자가 1,000만 마르크를 가지고 있는데 2천만 마르크를 신용으로 빚을 내서 3천만 마르크어치의 주식을 샀다면 인내를 가지고 견딜 만한 돈이 없는 것이다. 그는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돈을 채워 넣어야 하니 말이다. 자신은 인내심이 충분하더라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견뎌내지 못한다. 부하내동 투자자는 세 개의 지, 즉 생각, 인내심, 돈이 없는 사람이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인내심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 돈과 확신은 있으되 인내심이 없다면 상황을 견뎌낼 수 없다. 소심파 투자자가 조금씩 부하내동파로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하내동파가 소심파가 되는 일은 아주 드물다. 이렇게 되려면 아주 긴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야만 한다. 약세장에 장사 없다.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투자자는 없다. 일반적으로 추세가 하락하면 극소수의 주식만이 하락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강세장에서는 최악의 종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벌어들일 수 있으나 약세장에서는 최고의 종목이라도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 일반적 시장의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선별하라.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면 투자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야 한다. 우선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지를 알아내야 하고 그 산업 분야에 속한 종목을 사야 한다. 추세와 동행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타꼼플리. 투자자는 신문을 읽어야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아는 뉴스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기업이 실적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막상 수익이 공시되면 주가는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예견했던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페타꼼플리라고 한다. 그래서 공시 이전에 주식을 사서 공시가 발표되기 전에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 만약 수익이 기대보다 낮다면 시세는 공시 몇 초 후에 바로 급락할 것이다.
어느 기업의 수익 저하를 예측했다면 주식은 미리 팔릴 것이고 주가는 공시 전까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시하는 날에는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주가는 개별 매수에 힘입어 서서히 다시 오르게 될 것이다. 수익 저하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 공시가 나가는 순간에 흐름은 바로 반전하여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런 현상들을 패따꼼뿔리라고 한다.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 주인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주인을 돌아본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다가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간 것을 보곤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둘은 산책을 하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주인이 1km를 걷는 동안 이 개는 앞서가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약 4km를 걷게 된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이다. 요컨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경제와 주식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간다. 투자자들을 위한 10가지 권고사항과 10가지 금기사항. 10가지 권고사항. 1.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2.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3.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4.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6.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7.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를 검토하라. 8.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9.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10.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10가지 금기사항. 1.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2.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라. 3.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4.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5.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6.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7.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 팔지 마라. 9.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